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하루 24시간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부부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과 대피법 등을 가르쳐주는 부부 안전교육 전문가를 만나봅니다. 부산시 기장군. 매일 아침 하루 일정을 체크하느라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재난안전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고요. 이제 재난안전의 폭이 엄청 넓은데 일단 주사업은 CPR이 좀 오래됐습니다. CPR은 2016년도 3월부터 저희가 이제 개업을 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학교나 공공기관, 일반 기업 등 재난안전 교육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데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관련 문의가 늘어나면서 부쩍 바빠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 관심이 아주 뜨겁죠. 네, 요즘에 일이 많아요, 엄청. 저번 달에 비해서. 듣기로는 그 사건 이후로 조금 전화도 많아졌고 심정지 아니더라도 사고 때문에 계속 이런 CPR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육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 캠프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다 모든 걸 총괄했었고 특히 안전 파트도 총괄했었는데 그때부터 강의를 학생들이 좋아서 했던 게 그때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누구시죠? 저희 회사 팀장님이고 또 저희 재단에 또 이사직을 또 맡고 있고 저희 와이프입니다. 네. 네, 지금 결혼하고 지금 저 때문에 대전에서 한테 부산에 내려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지 한 3년 반 좀 더 된 것 같네요. 네. 이 일을 계기로 만나 부부 안전교육 전문가로 활동 중인 두 사람. 사실 남편보단 아내 은옥 씨가 이 방면에선 더 전문가라고 합니다. 저는 응급구조학과를 나왔는데요. 응급구조학과는 사람을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이송하기 전에 이 환자가 악화되지 않게끔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그런 과거든요.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수술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교육과 관련된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에서도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출장 교육이 대부분이라 사무실을 나서기 전 수업 때 쓰일 응급 장비들을 꼼꼼히 챙기는데요. 강사들 대부분은 은옥 씨처럼 관련 전공자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병원 말고도 조금 교육 쪽으로도 관심이 많았어서 한번 강사를 해보고 싶어서 이쪽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들었었는데 말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노인복지관 수업이 있는 날. 어르신들이 많은 기관이다 보니 응급처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CPR 교육 응급처치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2번씩은 오는 편입니다. 부부가 함께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이렇게 교육하기에 앞서서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심정지 환자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응급처치를 하고 온 사람이 있고 안 하고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병원에 오면요. 하고 온 것과 안 하고 온 것이 예후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신정지인 걸 알려면요. 깨워봐야 돼요. 그리고 신정지인 것 같으면 119에는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고 알리고라고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폐소생술은 결국에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라고 외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계를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하고라고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사용하고 시작. 좋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이론 수업에 이어 실전에 들어가는데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응급처치 교육받은 누구누구입니다. 응급상황인데 도와드릴까요? 양쪽에 쇄골이 있어요. 쇄골 만나는 요 가운데 지점, 움푹 파인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다른 손은 명치예요. 그리고 이 길이가 가슴뼈 길이니까 가슴뼈 길이의 절반.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아랫부분만 눌러주시는 겁니다. 눌러주실 때는요. 중요한 거 위에 있는 팔로 아래에 있는 팔 당겨주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바닥 전체가 아니라 손바닥 아랫부분으로만 누를 거예요. 선생님 말씀에 따라 다들 심폐소생술을 해보는데요.
몇 차례 교육을 받은 분들은 꽤 능숙하게 하시더라고요. 응급 상황에선 무엇보다 침착한 대응이 필수. 평소에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그 얘기를 참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그 영상을 실제로 보신 분들이 많이 정신적으로 충격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왜? 눈앞에서 사람이 얼굴 펄해져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겁먹고 지식이 왜 그거 무섭냐면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면 무섭지가 않아요. 조금 낫습니다. 근데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배웠던 게 너무 많고 당황하거나 응급 상황이 되면요. 사실 이 방법 제가 알려드린 거 사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전원만 킨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가 알아서 다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오른쪽 쇄골 아래, 하나는 왼쪽 옆구리에 되어 있어요. 붙이실 땐 꼭꼭 눌러 붙여주셔야 되고요. 또 왼쪽 옆구리에도 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겨드랑이 가운데 선을 지날 수 있을 만큼 깊숙하게 옆구리 쪽으로 깊숙하게 붙여준다라는 거. 음성 안내에 따라 패드를 잘 붙여주고요. 심장에 충격을 주기 전에는 환자에게서 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라고 하면 손으로 사인 주세요. 떨어지세요. 자, 빨간 색깔 버튼이 들어왔죠? 자, 떨어지라 했으니까 눌러주세요.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가슴 압박을 자, 가슴 압박 준비. 자, 팔 쭉 펴고 시작. 하나, 둘. 자, 본인 기기가 제세동을 실시한 뒤엔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작하는데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8, 9, 34.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사람 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매년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지만 이렇게 또 한 번 더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몸으로 익히는 거라서 너무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한 줄로 말했듯이 제대로 응급처치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좀 많이 깨달은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부부가 나란히 함께 퇴근을 하는데요. 먼저 들른 곳은 바로 어린이집입니다. 엄마 아빠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오는 딸 두연이. 23개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귀엽네요. 집에는 이제 막 7개월 된 아들도 있는데요. 신혼을 즐길 새도 없이 아이들을 낳고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결혼하고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부족하다는 얘기 듣고 학교가 없어질까 봐 저희가 열심히 나왔습니다. 아내가 특히 고생이 많은데요. 네, 많이 힘든 부분은 실질적으로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사실 이렇게 일도 하면서 또 육아를 같이 했을 때 또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제가 느끼고 있어가지고 네. 강사와 보조 강사로 처음 만나 한눈에 반한 두 사람. 4년 만에 아이들 엄마 아빠가 됐는데요. 밖에선 안전교육 전문가지만 육아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과자를 이제 아이에게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녹여서 먹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녹여서 먹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판처럼 이렇게 좀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아기가 이제 얇으니까 꿀꺽 삼켰는데 좀 사이즈는 크고 이러니까 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목에 막히는 그런 기도 폐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바로 응급처치를 해서 그 과자를 좀 빼낸 적이 있었어요. 특히 영유아의 경우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많기 때문에 부모라면 기억해둬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맘때 기어다녀요. 구강기라고 부릅니다. 구강기. 구강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걸 다 입에 갖다 넣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이 아이가 기어가서 그걸 입에 넣어요. 꽉 잡고 여기 양 다리를 네 팔 이렇게 끼워주고 이렇게 허벅지에 받쳐서 머리 각도는 살짝 45도 좀 내려서 여기 양 날개뼈 사이를 견갑골 사이를 이렇게 손꼽치로 이렇게 밀어칠 거예요. 네, 이렇게 엎어서 우리 아까 교육하듯이 이렇게 5번 치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으로 엎어서 입안에 보면서 이물 나오나 확인하고 양 젖꼭지 사이를 젓가락 2마디 세우고 4cm 깊이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거는 지금
교육용 애니가 아니라 그냥 장난감 인형이라서 조금 많이 작은데 실제로 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혼 준비하고 이 부부 수업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응급처치 과정이 좀 들어가서 이제 학부모가 되기 전에 이 아이들이 아프거나 응급 상황일 때 혈변을 봤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어디 병원을 가야 되고 화상을 입었을 때 너무 응급 상황이 당하기 때문에 하고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를 좀 배워야 돼요. 안에서나 밖에서나 부부에게는 안전이 제일입니다. 어이구 잘한다. 며칠 후 부산의 한 중학교를 찾은 은옥 씨. 오늘 방사능 방제 수업을 하러 왔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한 500회 정도 진행을 합니다. 방사능 방제 교육은 원전 가까이 있는 곳에선 필수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방사능 방제 교육을 할 건데요. 방사능 방제 교육 왜 필요할까요? 원자력 발전소. 맞아요. 우리 부산에는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요, 어떤 에너지를 만들죠? 원자력 발전소 설마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전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방사능 교육은 너무나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부산에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방사선 비상인 경우에는 다른 재난과 다르게 행동 요령이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난다거나 아니면 화재가 나면 밖으로 나가는 게 일반 대처 요령인데 이런 방사선 비상일 때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 행동 요령이 반대다 보니까 다른 재난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 교육도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등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진행 중인 상태를 방사선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땐 방사능 픽포 최소화를 위해 방호복을 착용하고 갑상샘 방호약품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만약에 선생님 방사선을 밖에서 묻혀왔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친구들이 너무 반가워. 그래서 친구들을 막 만지고 다녀요.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오염이 될까 안 될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벗은 다음에 밀봉이 될 수 있게끔 비닐봉지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닐봉지는요, 우리 손이 닿지 않게끔 창고라든지 베란다 끝자락에 두고 재난 상황이 끝나면 그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벗은 다음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안전교육을 받는 아이들. 사실 그동안 이런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길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방사선 교육을 받았는데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리 우리가 배워놓으면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애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의해서는 아주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숨가쁘게 보내는 하루하루. 그 사이 벌써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로 다가서고 있는데요. 현우 씨와 은옥 씨에게 올 한 해는 더욱 특별한 한 해입니다. 저희가 짧은 결혼 생활과 또 육아가 또 바로 시작되고 신혼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잘 해주고 또 많이 노력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고맙고 앞으로도 좀 잘 해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잘 지켜냈으면 좋겠다고 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똑부러진 아내의 한마디.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직업이 강사라서 말을 잘하는 직업인데 와이프에 대해서 표현하라니까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게 와이프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한 각종 사건, 사고에서 나를 비롯해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선 평소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안전교육 전문가 부부. 앞으로도 저희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안전교육 전문가 신현우, 신은옥 부부 만나보셨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마지막에 아내분이 대한민국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잘 지켜냈으면 좋겠다. 참 뭉클한 말이고 감동적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 말인즉슨은 누군가가 내 아이와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렇죠.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이 심폐소생술 관련된 방송도 생생투데이에서 많이 보내드리는데 이참에 좀 잘 배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에 그 방사능 방제 교육도 우리 주변 또 원전이 가까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 키울 때 왜 응급 상황 많이 발생하잖아요. 떡이나 사탕 같은 게 기도에 걸리기도 하고요. 네. 앞서 좀 간단한 할미 처치법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이용법도 알아봤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4만 대 이상이 설치됐지만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동 심장 충격기 경우에는요,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 이용 시설이나 관공서, 큰 건물에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 심장 충격기 찾기라고 검색하시면 위치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편의점에도 설치가 지금 되고 그렇죠. 있어요. 네. 또 꼭 기억하셨다가 유용하게 잘 쓰시기 네. 바랍니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